다지아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중국어 제4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어의 명소 속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안은 주나라를 시작으로 한나라를 거쳐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무려 13개 왕조의 도읍지였고 고대 실크로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서안을 2017년도 9월 5일에 출발해서 9월 9일에 돌아오는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서안 여행은 제가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한 마지막 여행이었고 혼자 한 여행이었으며 4박 5일 동안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한 여행 중에서 가장 힘든 여행이었다는 뜻입니다. 여행 상품을 검색해보니까 숙소로 택시가 찾아와주고 공항까지 태워다 준 다음에 제가 서안 공항에 도착을 하면 다시 택시가 기다리고 있다가 숙소까지 태워다 주는 편리한 상품이 있어서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이용한 여행사는 서안 국역 고정서라는 여행사였고 제가 묵은 호텔은 5성급 호텔에 해당한다는 합서 남방 주점이었습니다. 9월 5일 이른 아침에 숙소로 찾아온 택시를 타고 청도 공항으로 가서 2시간 10분 동안 비행기를 탄 후에 서안 공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서안 공항에 도착을 해서 핸드폰을 켜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가입한 통신사는 중국 연통이었는데 차이나 유니콤이라는 통신사가 뜨면서 데이터 로밍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중국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북방 쪽에 있다가 남방 쪽으로 온 것뿐인데 왜 로밍을 하라고 하는 걸까? 그리고 저는 로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할 줄을 몰랐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택시 기사와 연락을 해서 숙소로 가야 되는데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공항의 그 안내석에 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고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곳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택시 기사와 통화를 하고 저를 직접 택시 기사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어서 숙소까지 잘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은 와이파이 이용 가능 지역에서 문자의 송수신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숙소에는 잘 도착을 했지만 당장 내일 버스를 탈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여행사로 전화를 해서 사정 얘기를 하고 일정표가 있으면 좀 미리 보내달라고 했더니 일정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 버스를 탈 곳과 시간 그리고 버스의 그 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내일 아침에 연락이 갈 거라는 말만 했습니다. 9월 5일에는 오전에는 화천궁과 화청지를 관광을 하고 오후에는 병마용을 관광을 하고 저녁에는 장안가를 관람하는 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어디로 몇 시까지 와서 어떤 버스를 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물어물어 그곳에 가가지고 버스를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버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방법은 없고 오늘 관광은 못할 모양이다 포기를 하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어떤 여자분이 얼굴이 빨개져서 들어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버스를 타는 곳까지 갔는데 가는 내내 화를 냈습니다. 버스에 오르니 저 때문에 일정이 늦어져서 결코 우호적일 수 없는 버스에 가득 찬 수많은 눈동자가 일시에 저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중국어를 잘해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말 설고 물 설은 이곳에 와서 이 서러움을 당하는가.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창피해서 울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어금니를 꽉 꿰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러움은 기어이 앙담은 어금니 사이를 삐집고 나와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까 내 속은 후련한데 함께 차를 타고 있는 다른 관광객들이 몹시 당황을 하였습니다. 화천궁 화청지에 도착을 하니 한두 명이 돕는 게 아니라 한 팀을 이루어서 저를 삥 둘러싸고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돕고 싶은 마음은 여기나 저기나 매 한 가지였습니다. 화청지는 그 중국에서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3000년 전부터 황제들이 이곳에 와서 온천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당태종이 이곳에 탕천궁을 지었는데 당현종이 증축을 해서 화청궁으로 개칭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당현종과 양귀비의 온천 별궁입니다. 화청지에는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양귀비가 목욕을 했다는
목욕탕 등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안사변 유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서안사변의 시대적 배경을 본다고 하면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을 당시입니다. 이때 중국에서는 세 개의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원래의 만주군인 북동군,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군, 점점 세력이 커지고 있는 공산군입니다. 북동군의 총사령관은 장학량 장군이었고 국민군은 장개석, 공산군은 모택동이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군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장학량의 그 북동군은 그 휘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민군의 장개석은 국내 문제를 먼저 도모하고 국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산군의 세력을 평정을 하고 일본에 대항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북동군의 장학량 장군은 공산군과의 전투를 위해서 서안에 와 있었습니다. 이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서 장개석이 서안에 오게 되는데 이때 화청지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장학량 장군은 장개석과 그의 아내를 감금을 했습니다. 요구 조건은 국공내전을 일단 멈추고 힘을 합해서 일본에 대항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서안사변이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의 중국 공산당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관광한 병마용은 너무도 유명한 곳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는 진시황이 사후에 자기를 호위할 수많은 무사와 그 말들을 실물 크기로 빚어서 묻어놓은 갱입니다.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너무도 유명한 곳이어서 이미 책이나 영화나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본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찌나 관광객이 많은지 있는 힘을 다해서 앞으로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멀찍이 그리 높지 않은 통통하게 살쪄 보이는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곳은 풍수지리를 전혀 모르는 제가 보아도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관람하는 장안가는 원래의 일정에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서안에 가면 장안가는 꼭 관람을 해야 된다고 말들을 해서 오기 전에 여행사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권 복사본하고 관람료를 미리 보내주면 예약을 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일행 중에는 아무도 장안가를 보러 간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공연 장소인 오전에 갔었던 그 화청지 부근에다가 지나가면서 내려줄 거니까 알아서 찾아가고 또 전화번호를 주면서 연락을 해서 표를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도 살약이 있더라고. 가는 도중에 말레이시아 여대생 4명이 우르르 버스에 올랐습니다. 장안가를 관람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화교라고 하는데 중국어를 읽고 쓰지는 못하지만 그 말은 아주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이 여학생들의 도움으로 화청지까지 잘 갈 수 있었고 또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해서 표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연이 8시 반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게 되는데 한 번에 입장하는 입장객 수가 2,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하는 화청지와 제가 묵고 있는 숙소는 택시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2,500명의 사람이 일시에 몰려 나오고 또 그 한밤중에 내가 무슨 재주로 택시를 타고 숙소까지 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건네주는 사람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택시비만 좀 많이 내면 자기가 연결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택시기사가 왔습니다. 택시기사 말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몰려 나오기 때문에 광장까지 택시가 올 수 없으니까 자기가 택시를 세워놓고 기다릴 곳을 알려줄 거니까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서 그 장소를 알아놓고 또 택시기사가 자기 얼굴을 잘 봐두라고 해서 얼굴을 잘 봐두었습니다. 한 번에 2,500명의 사람이 입장을 하기 때문에 그 네 줄을 쭉 서 있었는데 오랫동안 줄을 서 있어야 되니까 돈을 받고 줄을 서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입장 시간이 다가오니까 줄을 관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자들만 한 줄로 끼어 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이루어진 줄은 한없이 길어지고 남자들은 앞으로 좋다고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입장 시간이 되니까 여자들부터 먼저 입장을 시켰습니다. 참 재미있는 입장 방법이었습니다. 이전에 계림이 갔을 때 양사리라는 곳에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장이모 감독의 야외 공연 인상유삼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유삼저에 대한 느낌이 아주 강렬해서 정말 이 공연 하나를 보기 위해서라도 계림을 다시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인상유삼저와 장안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유삼저의 그 무대는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강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배우들은 인근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졌다고 했고 주제는 소수민족들의 삶이었습니다. 강이 넓어서 배우들이 뗏목을 타고 다니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한 번에 입장하는 입장객 수는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장안가는 무대는 강보다는 규모가 작은 호수였고 배경은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배우들은 전문 배우였고 주제는 당현정과 양귀비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에 입장하는 입장객은 2,500명입니다. 산 위에다가 둥근 보름달 하나를 만들어 띄워놓고 공연이 시작이 되었는데 때마침 보름이어서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보름달이 2개가 떠오른 상태에서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연을 보는 그 1시간 반 동안은 정말 모든 시련과 걱정을 벗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약속 장소에 가서 그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9월 7일은 그 화산에 올랐습니다. 화산은 중국의 그 험한 5개의 산 5확 중에서 하나인 서악이라고 합니다. 해발 2200m라고 하는데 바위로 된 산이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서 화산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입구에 도착을 하니 너무너무 반갑게도 어제 함께 그 장안가를 관람했던 말레이시아 그 여학생 4명이 와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가이드에게 얼른 저 여학생들과 한 팀이 돼서 올라가고 싶다고 했더니 코스가 달라서 함께 가려면 돈을 더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화산에서는 케이블카를 타는 곳이 서봉과 북봉 두 곳이 있는데 서봉이 북봉보다 경치가 아름답지만 케이블카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북봉으로 예약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내고 명랑한 학생들과 한 팀이 돼서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을 찍으면서 서봉에 올랐습니다. 화산의 경치는 참으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온도가 바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서 있으면 추워가지고 계속해서 이 봉우리 저 봉우리로 오르내렸습니다. 내려올 때 케이블카를 탔는데 채 몇 분 지나지 않아 케이블카가 멈춰 서 버렸습니다. 멈춰 서 있던 시간은 15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높은 곳에서 케이블카가 멈춰 버리니까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만일 이곳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생을 마감해야 한다면 어차피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거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고 마음을 정리해 버렸는데 무의식 속에서는 몹시 두려웠는지 멀미가 심하게 나서 내려오는 내내 힘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케이블카는 4차례나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혼자 생각에 밑에 내려가면 케이블카 사고로 난리가 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내려갔더니 아무도 케이블카가 멈춰 섰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에 오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몹시 피곤해서 얼른 씻고 자려고 물을 틀었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다시 물을 틀어보니 그때까지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연락을 했더니 한 사람이 와서 수도꼭지를 만지작 하니까 픽픽픽 소리가 나더니 왈칵 녹물이 쏟아지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점점 그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5성급 호텔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아침에 호텔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로비로 나왔더니 중년 남성 몇 분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호텔의 직원도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안내를 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안에서는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9월 8일에는 종구로 광장, 명성장, 대안탑 광장, 대명궁 순서로 관광이 이루어졌습니다. 종구로 광장은 야경이 아름답고 특산품과 맛있는 음식을 파는 거리입니다. 밤이 되면
아름다운 야경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서 발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간 때는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특산품을 파는 몇몇 가게를 제외하고는 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명성장은 현존하는 성곽 중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성곽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고 둘레는 13.7km입니다. 성곽이 얼마나 튼튼하고 넓은지 원하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대여해서 빌려 타고 둘러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명성장에서는 어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명성장을 둘러보고 나니 10시가 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 10시 15분에 점심 식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식당은 특이하게도 전 종사원들이 군복을 입고 일을 하고 있었고 밥을 먹는 동안에도 몇 점의 그림을 갖다 놓고 사라고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도 진지하게 설명을 해서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잘 알지도 못하는 미술품 설명 들으랴, 또 달걀 소리도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조심 밥 먹으랴, 정말 음식물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대한탑 광장입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가 경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은 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당 고종이 어머니 문덕황후를 위해서 지은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안의 야경 명소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야경 속에서 물 분수 쇼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정상 낮 12시에 시작해서 20분 동안 진행되는 물 분수 쇼를 보았습니다. 대한탑에서 물 분수 쇼를 보는 것을 끝으로 공식 일정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너무 일찍 끝났다면서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서 대명궁을 관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더니 밖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별 수 없이 또 따라 나섰습니다. 대명궁은 당나라 때 황궁이라고 하는데 단일 궁궐로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북경에 있는 자금성이 하도 규모가 넓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다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대명궁은 자금성의 3,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너무 넓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기차 모양의 차를 타고 둘러보았습니다. 궁궐이라고 하는데 건물들은 없고 각종 팻말만 여기저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옛날의 궁궐 모습을 조그맣게 조형물로 만들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곳은 나무그늘이 없어서 맑은 날에 관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다행히 구름이 많이 끼어가지고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대명궁 전기라는 영화를 보았고 규모가 비교적 작은 박물관이 있어서 박물관을 관람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안에서의 모든 관광 일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9월 9일은 다시 숙소로 찾아온 택시를 타고 서안공항에 가서 다시 2시간 10분 비행기를 탄 다음에 청도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청도공항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켜보니까 정상 상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안에는 멀지 않은 곳에 2개의 공항이 있는데 항공사별로 나누어서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안공항은 청도공항과 비교해봤을 때 더 깨끗했고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표정이 밝고 친절했습니다. 서안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역사 박물관 같았습니다. 역사 도시이기 때문에 고층 건물 규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건물들이 낮고 멀찍이 높지 않은 통통하게 살쪄 보이는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서안은 대단히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나무가 많고 택시나 관광버스들이 모두 초록색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도시가 깨끗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안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사람이 그리 많지도 않고 날씨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9월 초가 가장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서안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화산과 명성장이었고 가장 좋았던 것은 장안과 관람이었습니다. 제가 만일 다시 서안을 여행한다고 하면 어떤 일정으로 여행을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박 5일 일정은 조금 촉박한 것 같아서 하루를 더 늘려서 5박 6일이 적당할 것 같았습니다. 첫째 날은 낮에 서안에 도착해서 밤에는 종구르 광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둘째 날에는 낮에는 화천궁과 화청지를 관광을 하고 밤에는 그곳에서 장안가를 관람하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낮에는 병마용을 둘러보고 밤에는 다시 종구르 광장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넷째 날은 화산에 다녀오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낮에는 명성장에 가서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를 타고 성곽을 둘러보고 밤에는 대안탑에 가서 아름다운 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물 분수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돌아오는 일정으로 여행을 한다면 촉박하지 않고 그 알찬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국의 명소 속의 세 번째 시간으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안녕히 계십시오. 再见.